안녕하세요, 모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7일 이번 영상에서는 바론스 기사를 통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사 제목: 엔비디아 주식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주요 고객들이 지출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엔비디아는 화요일 초반에 등락을 보이고 있었지만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지난주 개발자 행사에서 새로운 블랙웰 칩을 선보인 후 문제가 떠올랐는데요. 미국 대규모 고객이 AI 시스템을 교육하기 위해서 차세대 하드웨어를 얼마나 구매할 것인지, 지출할 것인지입니다. CFR 분석가들은 아마존, 알파벳, 구글, 메타, 플랫폼 및 마이크로소프트가 합쳐서 올해 자본 지출을 1,750억 달러 이상 늘릴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작년보다 25% 이상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상당한 블랙웰 칩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인 2025년에는 성장이 10% 미만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는 엔비디아 수익이 곧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블랙웰 플랫폼을 통해서 2024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후 2025년에 데이터 센터 지출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더 높은 수익을 위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CFR 분석가 엔젤로 지노는 연구 노트에 썼습니다. 지노는 바이 레이팅을 계속 유지했고요. 엔비디아의 공급업체로부터 수요에 대한 추가 신뢰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기업 SK 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의 첨단 칩 패키징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약 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고, SK 하이닉스는 첨단 AI 가속기의 필수적인 고대역 폭 메모리 칩 공급 업체입니다. HBM이네요. SK 하이닉스는 화요일 오전 베런스 논평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고, 회사 대변인은 미국에 대한 첨단 칩 패키징 투자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날에 말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는 화요일 한국 국내 거래에서 4.3%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른 칩 메이커로 AMD는 0.43% 하락했고 인텔은 0.38% 상승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장 초반에 0.4%가 인텔이 하락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AMD랑 인텔 두 개가 하락하고 있다는 목적으로 이 기사를 썼는데, 이게 왜 하락했냐면 중국 정부에서 이 두 개 회사의 칩을 제거할 것이라고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마감까지 올해 92% 상승했고요. 이는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9.4%, 나스닥 종합지수가 9.2% 상승한 것과 비교됩니다. 자,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전자신문을 보니까 미국 인디애나주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 5.3조 투자한다고 했네요. 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고 했고 현재는 부지를 물색 중이라고 했습니다. 총 4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전했고 가동 시점은 2028년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또 오늘 매일경제 기사를 보니까 구글, 인텔, 퀄컴, 소프트웨어 동맹, 엔비디아 AI 독주 견제 나서 해서 이 기업들이 함께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구축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독주를 막기 위해서 공동 전선을 형성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 이 AI가 앞으로 더 성장을 해서 진짜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이 로봇의 머리에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갈지, 그리고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앞으로 또 혁명이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금 이런 거를 보니까 전기차가 붐이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위해서 공동 연합이 탄생했었죠. 미국 내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맞불로 해서 공동 전선을 마련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동맹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거대 기업들이 같이 소프트웨어 동맹을 맺는다고 하니까 왠지 이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로 해서 했던 동맹이 생각나고요. 이제 일단 미래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저는 어젯밤에 구글 팔았던 거를 자금을 가지고 멍청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엔비디아에 한 주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고평가라고 생각이 되는 엔비디아에 들어간 이유는, 일단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 나가고 다른 경쟁자들보다도 계속 더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성을 보고 한 주를 샀는데, 일단 보조지표 MACD 오실레이터 보면은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에서는 상승을 알렸지만, 그러면 제가 지금 샀다는 것은 안 좋은 상황에서 산 거네요. 그러니까 차트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매수를 했다. 그래서 오늘 2.57% 하락하는데 들어갔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주 잘못된 거죠. 제가 이랬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집에 딱 들어가면 어디 차트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충 잘 되겠지 하고 매수한 겁니다. 그리고 RSI도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엄청난, 지금 70 이상에서 이제 하락을 하면은 또 여기서는 쭉 하락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는 영망치형 음봉이네요. 자, 여기 영망치형 음봉은 매수 세력이 상승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형국입니다. 주가가 천정권에서 출현 시 하락이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저같이 샀으면 이제 하락이 예상되는 거죠. 중기적으로 하락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기울기도 현재 이런 기울기에서는 매수하면 안 됐는데, 저는 왜 어제 충동적으로 매수했을지 참 후회가 되는 순간이고, 혹시라도 반등이 나온다면 팔아야겠습니다. 자, 진짜 반등이 나오면 팔아야 되는가?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양운 기준선 위로 가고 있으므로 강세 국면으로 보고, 제가 매도하는 시점은 전환선 기준선을 주가가 밑으로 내려갈 때, 이럴 때를 매도하는 시점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이 시점을 잘 보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에서도 계속적으로 상한선을 닿으면서 올라가는 이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의 매도 시점은 이렇게 중간선을 밑으로 하락했을 때를 들 수가 있는데, 일봉으로 봤을 때는 중간선을 밑으로 하락했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주봉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월봉 대세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파라볼릭 SAR, 파라볼릭은 포물선이죠. 포물선 이렇게 해서 지금 상승 SIR로 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서 영망치형 음봉이 나왔더라도 아직은 매도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보입니다. 삼선전환도에서도 현재는 매도 시점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도 아직 매도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언젠가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데 아직은 좀 들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보니까 이게 봉우 모양을 봤을 때는 영망치형 음봉으로 매도하려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좀 들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건 전 진짜로 개인적인 차트에 대한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 차트는 다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이제 개인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도 이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이 마음을 가져야 할 자세는 타짜에서 쫄리면 돼지시던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들어간 게 그냥 안 쫄고 앞으로 가망성을 보고 성장성을 보고 들어갔는데, 또 차트 보니까 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몇 개 지표를 보니까 그래, 하락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락 신호가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 좀 저는 약간 좀 더 지켜보고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생각해서 일단 일목균형표를 기준으로 두고 매수 매도를 생각해 보야겠습니다.